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기식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발족하고 지난 1년 동안 을의 눈물을 닦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리점,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연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현안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우리 을지로위원회가 주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양천 우체국을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을지로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정말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저희가 파악하고 그 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몇 가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또 미래창조과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어서 오늘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게 돼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 양천에 가서 우체국 택배분들 을지로위원회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듣는데 한 분이 일어서서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붉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게 우리 정부가 하는 사업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을 집배원들이 해왔던 것, 그 뒤에 무거운 짐들을 이분들에게 중간업체를 끼워서 이분들에게 하청을 주는 것인데 사실상 중간업체가 있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업체들 정말 중간에서 그 악덕 기업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값을 폭리한다거나 중간 착취를 한다거나 차량 강제 매각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중간업체를 끼워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세월호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고 하청 노동자고 그러면서 그 일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놓은 그런 노동자들 그 아픔들을 또 한편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세월호 문제도 극복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분들의 문제들을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반드시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이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고 빠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에게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고 여기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끝까지 우정사업본부의 문제까지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우체국 택배 중간 착취 문제 등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 이게 민간 기업이 아니고 정부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 전국우체국 위탁택배조합 진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우체국 위탁 택배는 우체국이 중간업체 위탁을 주고 그 위탁업체가 저희들한테 재위탁을 줍니다. 사실상의 2중, 3중의 비정규직의 처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정말 이제 택배업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가장 막다른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중간 착취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짜리 차를 실제로 중간 업체들이 들어오려면 그 업체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거의 뭐 2,500, 2,800 이런 식으로 차량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말라요. 그럽니다. 저희들 일해야 되는데 운명 결정먹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지만 눈물을 삼키고 들어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사례들입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 인터넷에 우체국 택배 구인 광고를 치면 이상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이 업체들은 우체국 택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우체국 택배 로고를 달고 우체국 택배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까 직접 중간에서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차량가 폭리를 당하는 것들 몇 배 이상 이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당하는 차량값을 터무니없게 주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로고를 달고 공식적으로 마치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서 피눈물을 흘리는 노동자들은 애써 외면해온 게 지금까지 실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한국 우편물류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우편물류지원단이 자회사라는 관계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 우체국 택배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이들이 들어올 때 기존에 잘 운행되고 있는 차들을 30% 이상 팔고 자기네 차를 투입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안 팔면 나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 됐든 100명이 됐으면 30명은 그 30명은 누군가는 차를 팔아야 됩니다. 강제로 차를 매각당하고 잘 운행하다가 이들과 한 2년 3년 수익계약이 끝나면 이들이 나가면 자기 차라는 이유를 가지고 또 일거에 갖고 또 철수해버립니다. 그럼 잘 운행하다가 했던 차들을 강제 매각당하고 그리고 2년 뒤에 이들이 수익계약 끝나고 나가게 되면 일거의 차를 또 회수해 가기 때문에 한 30명은 또 신차를 구입해야 돼요. 이런 악순환이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라고 하는 우편물 지원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사실 강남우체국에서 분실물이 발생했고 우리는 생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들한테 떨어진 물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실물건을 강남우체국은 해당 업체, 그 강남우체국을 위탁받은 업체한테 변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 업체는 우리들한테 단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일괄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서 일괄 공제를 해버립니다. 보도자료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매달 많게는 거의 한 7, 8만 원에 적게는 3, 4만 원까지 매달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런 물건들이 분실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는 그런데 우체국이 일지로위원회가 열심히 도와주셔서 표준계약서를 바꿨다고 했고 그 바뀐 표준계약서 16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업체가 부당해야 될 목들을 부당하게 우체국 위탁택배기사들에게 전가시켰을 경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한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나몰라라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호소드리면 사회적으로 좀 같이 도와주셔서 정말 택배하는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데 좀 같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에도 한번 기자회견했는데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우체국 택배처럼 중간 회사들이 존재하는 구조라는 게 비용적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관리 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의 눈물을 짜내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반드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택배조합 여러분들 참석해 계시고요. 우리 이성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님, 또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우리 우체국 택배 노동조합을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님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번 우체국 택배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책임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미방의 유승희 의원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책임 의원 중에 한 분이신 은수미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위원장님께서 중간 착취나 불공정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중간 착취 혹은 중간 협력업체의 형태는 오늘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거간질 혹은 마름질이라고 불렸습니다. 지주가 소작을 붙일 때 직접 하지 않고 중간에 마름을 끼운다거나 거간을 끼워서 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아웃소싱이나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간질이나 마름질이 지금 21세기에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사고 대한민국, 재난 대한민국에서 안전 대한민국으로 바뀌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위험사회 대한민국으로부터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의 전환을 촉구를 드립니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이 마름질 확산이 실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게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비정규직 분들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그 현장 지휘 감독까지도 못한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정사업본부부터 모범을 보이셔서 여기 지금 직접 우체국에서 지휘 감독을 받으시고 우체국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대부분 소비자들이 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체국 택배가 아무래도 정부가 하는 거니까 안전하고 공정하고 빠르다 이런 답변하십니다. 그러한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도 이분들이 이런 비정규직들을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우 중간 관리 비용 약 20에서 30%, 많을 때는 40에서 50%까지 되는 중간 관리 비용까지도 절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성근 대표님 간단히 하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우체국 택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6월 국감부터 정무위원회와 또 미방위 그리고 환노위에서 전면적으로 이 사안을 다뤄서 올해 안에 문제 해결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